자, 이게 사용승인 제출 서류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승인 신청할 때 이러한 서류, 이러한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준공 접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소장님들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법령들이 복잡해지고 허가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야 되고, 공사 전부터 이 내용들을 미리 좀 살펴보고 잘 체크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허가 조건을 꼭 숙지를 하시고 허가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건축법 해설 50회 시간인데요. 벌써 50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건축법 해설을 1회부터 건축법 내용에 따라서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역시 이 건축법 해설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아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법 해설 2장의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50회 시간 사용 승인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 얼추 2장까지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두 번째 시간에는 사용 승인에 관련된 의제 처리와 또 현장에서 직접 사용 승인을 위한 서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건축법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강의에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살펴봐 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을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해설 50회 시간인데요. 사용승인 두 번째, 사용승인 의제 처리와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리스트를 한번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의제 처리에 12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건축법 22조 4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에 관련된 건축물의 도서라든가 현장 조사, 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외에 많은 항목들을 같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을 일일이 검사를 받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협의부서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서 말하는 이 12가지 항목이 준공 처리가 되면은 동시에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 바로 의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항목은 현장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서류로 또 사용승인 필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항목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배수 설비의 준공검사, 이제 하수도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두 번째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준공검사, 이제 정화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도심 내에서 짓는 부분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해야 되고, 신도시 개발 지역이나 택지 개발 지구는 오수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 안 하는 곳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당 지역에 따라서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지적 공부의 변동사항 및 등록 신청. 이거는 이제 과거의 지적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현재법은 공간정보 구축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승강기 설치 검사.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승강기를 설치하고 승강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받게 되고 승강기의 필증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현장 소장님들은 승강기 설치 검사의 스케줄을 확인해 보시고 접수하고 나서 현장에서 검사하는 이 시간, 접수부터 검사까지 이 시간을 보고 또 준공 시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서 스케줄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항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보일러 설치 검사입니다. 사실 이제 일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보일러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 설치 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여섯 번째는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이 전기사업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전기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보통신공사 사업법에 따른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통신 관련된 그 항목이 되겠고요. 여덟 번째는 도로조명공사의 준공 확인입니다.
도로를 보면은 차도와 보도가 이렇게 분리된 곳이 있죠. 우리가 좁은 골목길은 이게 보도와 차도가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고요. 보통 이제 도로 조명공사 같은 경우는 큰 도로 같은 경우에 큰 도로에서 보도가 있고 그 보도를 사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이제 도로 조명공사의 어떤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 조명 확인도 받아야 되고 또 도로 조명 신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도로과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항목은 개발행위의 준공검사인데요. 이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전원주택이라든가 시골에 짓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임야라든가 전, 탑 이런 내용들을 대지로 바꾸면서 개발행위를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개발행위에 관련된 준공검사인데 사실 이제 허가 때 들어갈 때부터 의제 처리 항목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은 농지과, 산지 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과에서 이 개발행위 관련된 내용으로 협의를 넘기면 개발행위 담당의 어떤 농지과, 산지과에서 현장을 가서 보고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인허가 기간이 조금 처리 기간이 좀 이제 지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발행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허가 과정도 좀 늘어나고 준공 과정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대략 한 달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든가 11번째 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 12번째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가동 개시를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제 처리가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이 12개의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준공검사가 완료됐거나 등록 신청이 완료됐거나 사용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 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용 승인의 의제 처리의 12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이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은 우리가 이제 사용 승인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 임시적으로 불가피하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분만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별한 내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2년만 사용하는 어떤 임시 사용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은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관련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식수 등이나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그러니까 뭐 1월이나 2월이나 이런 동절기 때 건축물이 완료되면은 사실 조경을 하게 되면 거의 조경이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된 건축물에는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봐야 되고, 이제 이게 가장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잠실의 그 롯데타워 같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형 건축물의 롯데타워 부분이 있고 저층부에는 이렇게 쇼핑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을 그때 신청을 했었죠. 그 부분이 바로 이 상가를 먼저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서 상층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층부는 임시사용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업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서울시에 신청을 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죠. 이게 한번 반려가 됐다가 기타 뭐 안전조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한 다음에 저층부의 쇼핑몰만 임시로 먼저 사용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되겠고요. 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2년 이내에 임시 사용 승인을 이제 갱신을 하려면 또 한 번 신청을 해서 2년마다 또 갱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축물을 보면은 영구적인 사용 승인이 안 나고 임시 사용 승인으로만 해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건축물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 사용 승인 절차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허가권자가 대형 건축물, 여기 이제 롯데타워 같은 이런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또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임시사용 승인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건축주가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서 이 부분도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임시사용 승인 신청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바로 승인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하는 항목들이
또 한 수십 가지가 되죠. 그래서 건축법에 적법하고 또 안전에 문제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을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건축법령 책을 한번 보시면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조사 항목들이 나오니까 이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 승인 관련된 서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동구청 허가 조건이 되겠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의 구 각 구별로 허가 안내문과 허가 조건을 내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홈페이지 가시면은 일반적인 허가 안내문이 있습니다. 허가 안내문. 최근에 제가 2020년 6월 강남구청 허가 안내문을 이관용 건축학교 법규자료실에 올려놨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도 한번 좀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요. 각 구청별로 이 허가 안내문에 허가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 승인 관련된 서류의 확인 내역을 안내하는 구청도 있고 또 안내하지 않는 구청도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다 다르게 이 허가 안내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허가 안내문을 보니까 사용 승인 관련 이 서류 확인 내역은 없더라고요.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강동구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허가 조건을 보니까 사용 승인 관련 서류 확인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 한 장이 되겠는데요. 이 표 한 장을 다 보고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다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신청을 하기 전에 이 사용 승인 관련 서류를 확인을 해라. 그래서 이 부침 제 13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기입을 하시고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간략하게 강동구청 허가 조건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 완공검사, 소방서에서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소방감리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신청하게 되고 도시가스 공급, 전기사용전 검사, 전기공사원 면허, 등록번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승강기 설치, 여기 이제 검사 합격 증명서 사본 및 발행 번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승강기 협회에서 합격 증명서하고 이 원형으로 된 어떤 그 필증이 나오니까 그거를 스캔을 해서 사용 승인 서류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급수공사,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준공 필증 이 내용이 되겠고요. 온돌 설치 확인서는 우리가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 주거용 건축물에는 온돌 설치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같이 들어가게 되겠고, 자전거 주차장을 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몇 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경이라든가 공개공지, 좀 규모가 큰 건축물들은 공개공지를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공개공지 안내판을 현장에다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하자보수 이행증권의 보험증권, 이 부분은 이제 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기관이라든가 또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사용승인 때 제출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수취함, 정화조 관리카드, 정화조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되고요. 건축심의 이행 분야,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받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내용은 건축심의 이행 확인, 필요시에 별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요. 부설 주차장, 주차장 설치 현황과 도면인데요.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준공하기 전에 주차장의 주차장 구획 라인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거를 첨부를 해서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거의 마지막에 이제 공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의 구획 라인을 다 그린 다음에 준공 신청이 다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치 확인, 그다음에 소화기라든가 단독형, 보형 감지기, 조경 설치 확인, 녹색 건축물 적용. 녹색 건축물 적용은 에너지 전략 계획 대상 500제곱미터 이상에 되는 건축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녹색 건축물 적용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행 확인서를 별도로 또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생활 침해 방지나 민원 해결. 여기 보시면 이제 차면 시설이 나오죠. 차면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옆집이 보이는 경우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창호가 있어서 옆집이 보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차면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m 이상 더 떨어져 있어도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실 좀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민원에 민감한 부분들을 잘 챙기는 구청이 있고, 또 특별히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용 승인 관련 서류를 작성을 해서 미리 체크를 하고 준공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공사와 감리자가 잘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항목을 다 완성한 다음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런 프로젝트의 사용 승인 신청 접수 서류 리스트를 한번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계사무소 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시공자분들은 이 관련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고 캡처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용 승인 준비할 때 이 서류 리스트를 좀 잘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제 시공자는 설계자한테 물어봐요.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제 시공자가 이 내용들을 잘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좀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사용 승인 제출 서류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 홈터에 올라간 거를 캡처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이러한 서류, 이러한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준공 접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그리고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전기 사용 전 점검 확인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필증, 급수공사비 청구서나 영수증, 이제 급수공사비 할 때 청구서와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스캔해서 올려야 되고요. 도시가스 공급 예정 확인서,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나 도시가스가 연결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보일러 설치 확인서, 우리가 다가구 주택, 주거 건축물, 주거 같은 경우는 온돌 및 난방 설비 설치 확인서, 이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사진인데요. 수도 계량기를 보시면은 뚜껑이 있는 사진 찍고 뚜껑을 벗기면 안에가 스티로폴이 있죠. 단열 관련된 스티로폴 사진 찍고 스티로폴을 다시 빼고 나서 원 수도 계량기를 찍고, 그래서 3장을 찍어서 스캔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허가 조건 사전 협의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구청별로 사전 협의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수 간 거 CCTV 영상이 있죠. 우리가 하수도 연결할 때에 그 부분에서 50m 상하 좌우로 CCTV를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파일로 해서 올리고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의외로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다 완납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준공이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완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수 설비 준공 관련 정화조 준공 관련 서류.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용도별 해당시 기타 서류인데요. 허가권자 지정 감리비 완납 확인서, 다세대 다가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비를 준공 전에 다 완납을 해야 되고 그 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자보수 이행증권, 공동주택이죠.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로티 건축물 동영상 파일. 우리가 3층 이상의 필로티 건축물은 주요 필로티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공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 배근이라든가 기둥 배근이라든가 바닥 배근, 이 부분들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파일을 올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누가 합니까? 시공자가 동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필로티 건축물이면 무조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잘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로관리대장 같은 경우는요. 도로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땅을 보면 도로가 미확보된 부분이 있잖아요. 미확보된 부분을 이렇게 도로로 제쳐가는 경우가 있죠.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로관리대장에 대한 면적을 적고 건축주가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도로관리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걸 다 챙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걸 잘 안 챙겼는데 도로관리대장을 잘 챙겨서 허가 때부터 도로관리대장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준공 때 한 번 더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면 시설이죠. 방금 설명드린 그 사생활 침해 방지라든가 법적으로 차면 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이 되면 무조건 차면 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실까요? 자, 다음은 단열재 시험 성적서와 납품 확인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간 내용이죠. 그 다음에 창호 관련된 내용, 단열도 관련된 내용, 주택의 PVC 창호 관련된 내용, 이제 알루미늄 창호죠. PVC 창호고, 이 부분도 성적서를 다 내야 되고요. 방화도구 성능서. 자, 그리고 층간 차음재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서 차음재를 설치하게 됩니다. 차음재에 관련된 성적서를 제출하시고, 경계보건 측량 결과서, 우리가 측량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경계를 측량하는 결과서를 내고, 그 다음에 현황 측량 결과서는 건물이 골조가 한 2층 정도 올라갔을 때 건물이 제대로 앉혀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적 현황 측량 결과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 번호 부여 안내문. 최근에 이제 세주소 관련된 부여 안내문과 세주소 설치 사진, 현장에서 세주소를 설치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경 사진, 주차장 사진. 자, 주차장 관리 카드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철거 관련된 내용들도 준공 때 제출하기 때문에 철거 관련된 내용을 잘 챙겨 놓으시고 준공 때 이 내용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확인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로티 및 외벽 단열재 사진, 단열재 관련된 제대로 된 시공 사진을 제출해야 되고요.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도로 조명이라든가 도로 복구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국기봉 설치 사진, 국기봉도 건축물에 설치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수설비 위생도기 준공 서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면기라든가 양변기의 어떤 성적서라든가 제출, 또 스펙 관련된 내용들을 제출해야 되고요. 위생도기 이 부분, 그리고 사진 관련된 내용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리스트를 잘 챙기셔서 준공 신청 전 한 2주 전부터 꼼꼼하게 이 내용들 하나씩 시공자가 잘 챙기셔서 사용승인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 두 번째 시간에 사용승인 의제 처리와 임시 사용승인,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실제 사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시공자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사 전부터 이 내용들을 미리 좀 살펴보고 잘 체크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허가 조건을 꼭 숙지를 하시고 허가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허가 조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를 하기 때문에 현장 소장님들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법령들이 복잡해지고 허가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좀 챙기셔야 되고, 구청별로 내용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서울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각 구별로 또 챙기는 사용승인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 해설 50회를 마쳤는데요. 앞으로 3장부터 나머지 법령들도 계속해서 좀 해설하고요. 건축법 외에 여러 가지 법령들이 좀 있죠. 주택법과 주차장법과 또 그리고 국토계획법, 또 복잡한 장애인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 소식은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관영 건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